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매번 같은 문제로 이렇게 기억 없는 휴식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지만 현생에 독립영화 배급 수업에 여러 일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긴 휴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바쁜 일정들이 끝나기도 했고 때마침 제가 또 평창영화제에 다녀와서 영상은 거의 못 찍었지만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제가 영화제에서 본 작품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영화제 첫날인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창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 자체도 다르더라고요. 텀블벅을 통해 진행된 호텔 및 후원자 배지와 함께 몇몇 굿즈들이 같이 있는 상품을 단편영화 감독인 친한 동생과 함께 둘이서 후원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우선 호텔 내부는 이렇고요. 아직 평창영화제 자체가 엄청 커다랗고 전통이 있기보다는 이제 막 새로 생겨난 신생영화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후원자들에 대한 패키지 상품이나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분들의 태도가 확실히 파이팅 넘치고 친절하더라고요. 오래된 영화제들의 관계자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뜻은 아니고 뭔가 더 생기있고 유하고 비교적 덜 딱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느낌이랄까요? 첫날 숙소에서 짐을 풀고 셔틀버스를 타서 평창영화제 올림픽 메달 플레다에서 개막식 및 방문해주신 영화인들의 평화로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베테랑 배우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번 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진행은 김규리 배우님, 김주헌 배우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정말 아름다우시고 멋지신데 이날 유독 비가 진짜 아주 거세게, 바람도 전설의 고향 귀신 등장씬처럼 미친듯이 부는 바람에 정말 위태위태했습니다. 아니 파라솔이 차도까지 날아가기도 했었고요. 결국 두 진행자분들을 위해 간이 천막을 위에 설치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마저도 바람 때문에 너무 흔들려서 무너질까봐 두 분이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초가 된 유로 마이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어린 우크라이나 체조 선수 올가가 국적을 옮겨 스위스 대표팀이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자 개막식이었던 올가는 안전상의 이유로 장소를 옮겨서 실내 상영을 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창에 가게 되면 꼭 드셔보셨으면 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평창의 교땡 짬뽕집에 순두부 짬뽕이 있는데 이게 또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또 강원도 하면은 초당 순두부 아닐까요? 여기 진짜로 필수 코스입니다. 저는 해물을 안 좋아하는데도 해물을 빼서라도 이 순두부 짬뽕밥은 이곳에 올 때마다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엔 제가 영화를 여러 편을 봐야 해서 첫날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첫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같이 간 친구랑은 저녁 시간대에 한 작품만 겹쳐서 저는 따로 두 작품을 봤고요. 아쉽게도 이번엔 단편 섹션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편 작품을 세 작품을 봤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을 봤는지는 뒤에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작품을 보기 전 제가 작년에도 갔었고 또 식객 작가 허영만 선생님이 다녀가신 황태해장국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 진짜 속도 든든하고 건강하고 맛도 좋아서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작품을 보러 간 곳은 어울마담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커다란 강당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의자가 플라스틱, 작은 영화제만의 낭만이겠죠? 조금은 불편한 자세로 영화를 보고 끝나자마자 넘어간 곳은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한 번 오른 후 그 다음에 옆으로 빠져서 또다시 한 번 올라가야 하는데 건물에 도착하면 평창영화제 장소들이 쭉 보이거든요. 일단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습하지도 않은 데다가 날씨가 굉장히 쾌적해서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대충 찍어도 이 정도 사진은 나오는 느낌의 쾌적함이랄까요? 끝나고 마지막 한 작품을 보기 전 다시 친구도 만날 겸 저녁도 먹을 겸 해서 올림픽 메달 프라자로 향했는데요. 아니 글쎄 뮤지션 선우정아님이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용사를 써도 느낌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 같이 듣고 갈까요?
다른 노래를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변주되면서 도망가자 한 소절을 부르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평창의 바람, 선우정아님의 복장, 밴드 세션, 현장감, 그리고 선우정아님의 목소리로 코앞에서 듣는 도망가자의 한 소절,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때 모든 관객들이 후 하면서 감탄을 정말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작품을 보러 다시 간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노리진 대관령 트레이닝센터에서의 전망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시 이 영상으로 힐링 하시고, 우선 저는 총 3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를 위한 아이, 스카버러, 러브 인 어 보틀, 이렇게 3작품을 보고 왔는데요.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뽑아보자면 러브 인 어 보틀, 스카버러, 아이를 위한 아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한 아이는 이제 곧 개봉할 작품이기도 하고 또 그때 리뷰 영상으로 더 길게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작품은 아직 국내 개봉 일정이 안 잡혀 있는데요. 3작품을 제 한 줄 평과 함께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아이를 위한 아이, 무거운 소재를 경쾌하게 다루는 태도는 합격이지만 끝내 덜어내지 못한 아쉬움. 이제 곧 성인이 되는 도윤은 보육원을 나가 호주로 가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15년 전 자신을 버리고 간 중년의 남성, 아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 그에겐 재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새 남자는 그렇게 어색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작품은 곧 개봉 예정이기도 해서 리뷰를 계획하기도 했었는데 때마침 먼저 볼 수 있어서 선택했거든요. 정말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입양과 용서, 성장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무겁지도 않고 경쾌해서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07년 작품 아들이랑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작품이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사들이 살짝 유치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정도쯤에서 작품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어떤 갈등 요소를 더 추가로 우겨넣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장편영화 데뷔작인 이승환 감독님이 아이를 위한 아이의 스토리를 끝내기 좋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개봉식에 맞춰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카버러.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방치된 어른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작은 마을 스카버러.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새 아이들은 저마다 빈곤과 질병 그리고 학대의 그늘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아빠 밑에서 자라는 로라, 왕따를 당하는 필리핀계 소녀 빙, 모텔에서 생활하며 병든 남편과 자폐증 아들을 돌봐야 하는 원주민 엄마 밑에서 자라는 실비,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무슬림계 여성 희나는 희망을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소원을 내밉니다. 사실 작품성과는 별개로 저는 스크린을 또렷이 마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 고통과 상처를 받아들이고 저마다의 순수함으로 또 웃음으로 이겨내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마치 온몸 구석구석 무언가로 찔리는 듯한 아픔을 주는데, 그 속에서 발견하는 순수하고 소박한 따뜻함들이 참 아름답고도 아픈 영화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저처럼 아이들이 가슴 아픈 환경에 노출되는 내용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브 인 어 보틀, 뉴노멀 시대 우리들의 사랑법.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공항에서 마주친 두 남녀. 자유롭고 또 감정파인 사랑스러운 여성 럭키와 조금은 소극적이고 신중하지만 속은 여전히 아이 같고 또 젠틀한 남자 마일즈. 셧다운이 시작되고 그들은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를 탐색하고 취향을 알아가며 영상통화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뤄가는데요. 이 작품 정말 좋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봤던 모든 로맨스 영화 중에서 가장 설레고 또 공감이 많이 가는, 또 특히 작품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코비드라는 특수 환경 속에서 남녀가 어떻게 설레고 또 어떻게 감정을 공유하는지를 보는 게 참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작품이 서치처럼 두 배우의 영상 화면만으로 극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관객들이 더욱 이둘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감정을 더욱 집중해서 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개봉 굉장히 강하게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주 짧고 굵게 제가 다녀왔던 평창영화제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내년엔 꼭 3박 4일 일정으로 가서 아예 브이로그처럼 일단 많이 영상 찍어서 더 많은 장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제 다녀오셨나요? 혹은 어떤 영화제 가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열심히 영화 보고 또 리뷰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시원한 곳에서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